이 숫자 하나로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Super 10.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무력해지는 데 걸린 횟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스포츠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점수판이 아닙니다. 트로피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붕괴입니다. 안세영과 왕즈이,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둘을 라이벌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이 끝난 지금 그 단어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43분, 세계 랭킹 2위가 평범한 선수가 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스코어는 21대 13, 21대 11, 깔끔한 2대 0 승리. 하지만 진짜 무서운 숫자는 이게 아닙니다. 이번 패배로 왕즈이는 안세영에게 10연패를 당했습니다. 10번 연속 패배.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패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이 반복되는 순간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뀝니다.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상성이 되고 라이벌이 아니라 천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9번 연속 패한 상대를 10번째로 마주했을 때 정말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몇 점이나 딸 수 있을까? 언제 무너질까라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경기 전 왕즈이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은 경기 중반부터 결정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공격을 해도 불안하고 버텨도 더 끌려가는 느낌. 그 순간 경기는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멘탈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는 안세영이 얼마나 잘 쳤느냐를 증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가 안세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변화는 이 결승전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이 패배가 단순한 패배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한 선수가 상대를 공포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경기장 밖으로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인도 오픈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뉴델리의 악몽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체육관 내부 온도는 낮았고 에어컨 바람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셔틀콕은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고 비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워밍업 구역에는 야생 원숭이가 출몰했고 천장에서는 조류 배설물이 떨어지는 믿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상위권 선수들이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컨디션 저하, 부상 우려, 그리고 집중력 붕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환경을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세영은 이 악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꿨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셔틀콕을 무겁게 만들고 랠리를 길게 만듭니다. 이건 곧 체력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안세영이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왕즈이가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동안 안세영은 환경을 전제로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핑계로 삼느냐 아니면 무기로 삼느냐, 그 선택의 차이가 결국 경기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같은 코트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완성되는가? 그 답은 재능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환경 속에서 이미 결승의 승패가 어떻게 설계되기 시작했는지 경기 하루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결승전은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미 하루 전에 절반 이상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의 분배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태국의 라차녹 인타논을 상대로 단 32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반면 왕즈이는 천위페이와의 준결승에서 68분이 넘는 혈투를 치렀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결승에 올랐지만 몸 상태와 내부 에너지 잔량은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 차이는 결승 당일에 바로 드러났습니다. 안세영은 경기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천천히 탐색하지 않았고 리듬을 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에 가까운 운영으로 왕즈이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왕즈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에너지까지 초반에 모두 소모하게 만드는 것. 체력이 빠질수록 선수는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립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라 체력을 계산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1세트 초반 7대 1이라는 스코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이 경기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와 심리의 싸움임을 선언한 장면이었습니다. 결승전이 43분 만에 끝났다는 사실은 그날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하루 전 68분과 32분이라는 시간의 차이에서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소모된 에너지가 어떻게 멘탈 붕괴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기술보다 결정이 먼저 무너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 내용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결승전은 기술이 먼저 무너진 경기가 아닙니다. 결정이 먼저 붕괴된 경기였습니다. 2세트로 들어가면서 왕즈이의 샷에는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인아웃, 네트에 걸리는 셔틀, 그리고 타이밍이 반 박자씩 늦는 선택.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지연입니다. 안세영을 상대할 때 선수들은 하나의 강박에 빠집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 없다는 착각. 안전하게 넣으면 끝없이 받아내고 무리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이 선택지 안에서 선수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11대 7 인터벌 상황,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왕즈이의 라켓은 공을 치기보다 결정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망설임은 근육을 경직시키고 스윙을 둔하게 만들며 결국 실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안세영은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루틴도 샷의 선택도 그대로였습니다. 상대가 흔들릴수록 더 안정적인 선택을 반복했고 그 안정감은 왕즈이의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이 구간에서 경기는 더 이상 배드민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기 확신을 잃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왕즈이는 안세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안세영의 가장 무서운 능력, 공간을 지배하는 플레이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승전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승부를 갈랐을까요? 기술일까요? 체력일까요? 아니면 전술일까요? 정답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공간의 지배였습니다. 안세영은 더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왕즈이는 경기 내내 코트를 가로지르며 움직였지만 안세영은 두세 걸음 안에서 대부분의 셔틀을 처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안세영은 공을 보내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설계하는 선수입니다. 어디로 뛰게 만들지, 언제 숨이 차게 만들지, 어느 순간에 확신을 무너뜨릴지, 이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은 43분 동안 진행됐지만 사실상 훨씬 긴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준결승에서의 에너지 관리,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 초반 템포 선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루틴,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 결과는 이렇게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우승하는 선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낸 선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 앞에서 라이벌은 천적으로 바뀌고 경쟁은 생존으로 바뀝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검과 안세영을 막을 수 있는 선수는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물음일까요? 여기까지 스포츠의 흐름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스포츠 2447이었습니다.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